자, 178페이지 5단원 소화 나가도록 합시다. 이 단원이 소화가 단원명이 아니지. 단원명이 뭐예요? 동물과 에너지. 동물과 에너지. 에너지. 자, 5단원 동물과 에너지. 이거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단원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뭐냐? 소화. 동물, 사람 생각하면 되겠지? 소화, 순환, 호흡, 그치? 배설. 사람을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 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람이 동물이니까. 네. 그래서 뭐 배우냐? 첫 번째, 소화. 소화를 배울 거고, 두 번째, 순환. 호흡. 소화는 이제 음식물 먹고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그 영양소를 흡수하는 게 목적이겠지? 네. 영양소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한테 연결이 네. 네. 돼가지고 전달이 돼야 되겠지. 네. 그럼 그 영양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 네. 그게 누구야? 음식. 아니지. 피지. 아. 혈액.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온몸의 세포들한테 전달이 된단 말이야. 이때 피가 돌고 도는 걸 뭐라 그래?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네. 그리고 그 영양소를 공급받은 세포들은 열심히 뭐 해야 돼? 일을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가야 돼. 그지?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네. 그때 에너지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체가 있어. 어떤 기체가 필요해? 산소. 산소가 필요해. 그러면 산소를 또 공급받아야 되겠지? 네. 산소가 들어오고 쓸데없는 기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산. 이산화탄소 내비텨야 되겠지. 네. 기체를 교환하는 걸 뭐라 그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먹고 보내고 산소 공급받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갔어. 살아가다 보면은 찌꺼기가 만들어져. 노폐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세포들이 열심히 살아간 다음에 노폐물이 만들어져. 그 노폐물을 이제 몸 밖으로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겠지. 이거를 배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배설, 요거를 배우는 게 이 단원이야. 동물과 에너지에는 그래서 뭐 배우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소화부터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 첫 번째로 소화. 일단 소화의 뜻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아요. 뜻이 없는데요. 소화의 뜻은 아직 없구나. 네. 178페이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는 뭐가 나와 있니?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단 써놨으니까 소화의 뜻부터 시작. 음식물 속의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소화의 작은 뜻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것. 음식물을 잘게 분해. 분해하는 맞아. 과정.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과정. 여기서 음식이라 그러면 영양소가 되겠지? 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잘게 부수는 과정, 그 전 과정을 소화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네. 일단은 소화의 뜻을 먼저 써놓긴 했는데 우리 교재 순서대로 먼저 나갑시다. 잠깐 접어두고, 자, 생물을 구성하는 구성 단계가 있어. 생물을 구성하는 구성 단계. 모든 생물은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 단위 뭘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 세포. 이 원래부터 밝혀진 건 아니었어요. 예전엔 뭐였어요? 예전에는 몰라요. 식물과 사람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식물은 식물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현미경을 이용해서 막 관찰하다 보니까 식물도 최소 뭔가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동물도 최소 뭔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의 가장 기본 단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가설이 만들어지게 돼. 그게 바로 세포설이야. 세포설.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가설이 맞다, 옳다라고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됐겠지. 그래서 지금 가설이 아니라 이제
딱 이론으로 정립됐단 말이야. 생물을 구성하는 단계, 최소 단위가 뭐다? 세포. 세포. 그러면 물론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 중에는 세포 하나가 곧 뭐인 경우도 있지만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도 있어. 그걸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 예를 들면 대장균 이런 것들 아니면 아메바라고 들어본 적 있어? 네. 또는 집신벌레 네. 이런 것들이 세포 하나가 곧 지 스스로 살아가는 개체 하나야. 그런 거를 이제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사람이 한 명을 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체 하나에 세포 하나는 아니지. 네.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 중에 하나가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것도 뭐라고 그래? 다세포 생명체,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은 세포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 조개로 이루어져 있겠지. 네. 그래서 세포가 모이면 뭐라 그런다? 조직. 세포가 모인 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초등학교 때 배웠지? 네. 조직이 모이면 뭐라 그래? 조직계.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관이 모이면 이제 개체. 개체, 완벽한 독립된 생명활동을 하는 개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동물과 식물에서 이제 구분이 한 단계가 다르지. 조직계가 있다. 동물은 기관이 모여서 바로 개체가 되는 게 아니라 동물은 기관이 모이면 뭐가 된다? 동물은 기관계가 된다. 동물은 여기 동물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 그리고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된다. 이건 동물인 거고 식물은 무슨 단계가 있어? 조직이 모여서 개. 식물은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계 단계가 있고 조직계가 모여서 뭐가 돼? 기관이 기관.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식물은 기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동물은 조직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 지금 세포 조직 기관 개체는 식물 동물을 다 가지고 있는 기본 구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식물이든 동물이든 기본 구성 단계는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 이렇게 된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명칭상에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 기능과 모양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런다? 세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한다. 세포들의 모임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기능이 비슷한 조직들이 모인 걸, 여러 기능들이 모인 조직들이 모인 걸 뭐라 그런다? 기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근데?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기관에 해당되는 게 뭘까? 자, 보기를 드릴게. 손은 그러니까 팔은 세포야 조직이야 기관이야 개체야 팔은 개체. 개체는 사람 한 명이 개체라고. 내 한 명이 개체라고. 야, 얘가 개체면 와, 얘도 개체고 팔 얘도 개체고 얘도 개체. 야, 한 명이 개체야. 한 마리가 개체야. 그럼 팔은 뭐야? 무슨 단계에 해당돼? 기관. 기관일까? 조직. 조직일까? 기관. 세포는 아니겠지 적어도. 네. 그지? 팔은 기관. 기관이야. 그러면 눈은? 기관. 눈 기관. 기관이야. 코, 기관. 입, 기관. 심장. 심장. 기관. 지금 설명한 거 다 기관이야. 알겠어? 팔, 다리, 눈, 코, 입, 심장, 폐 이런 것들이 기관이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 식물에서 잎이 있지. 식물의 잎. 네. 식물의 잎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기관. 잎. 조직? 아, 세포. 아니에요? 공면세포. 그러니까 잎이 공면세포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잎 안에 공면세포도 있고 표피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 세포들 있잖아. 기관. 아니, 조직? 조직, 기관 헷갈리지? 기관. 잘 들어. 아니.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도록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식물은 예. 뭐뭐뭐뭐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 새부리. 뿌리, 줄기, 잎. 잎, 꽃, 열매. 지금 5가지 얘기했지. 네. 뭐 얘기했어? 다시 한번.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 5가지 말한 거 있잖아? 네. 기관이야.
식물의 기관. 네. 뿌리 기관이야. 줄기 기관, 잎 기관, 꽃 기관, 열매도 기관. 알겠니? 네. 사람에서는 어디가 기관이라고? 눈, 눈, 코, 코, 입, 팔, 팔, 다리, 심장, 폐 이런 것들이 기관이야. 머리카락은요? 머리카락은 어디에 속하냐고? 네. 얘는 조직이라고 해야 되겠지?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머리카락은 무슨 성분이에요?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죽어 살아있는 단백질 성분이야. 성분은 단백질이고. 자,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네. 오케이. 회의 그래서 178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텍스트를 한번 봅시다. 세포.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얘기한다. 조직,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뒷말이 중요해. 세포들의 모임. 세포들의 모임.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기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여러 조직이 모였대.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된다? 기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개체. 여러 기관계가 모여서 이루어진 독립된 생물체. 그걸 개체라고 한다. 물론 동물일 때는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가. 자, 그래서 생물의 기본 단계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봤고요. 까먹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동물의, 너희들도 써놔. 동물의 기관, 얘가 뭐가 있다고? 눈, 코, 입, 팔, 다리, 심장,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있고, 식물에서의 기관은 뭐가 있다고요? 식물의 기관에 얘는 뿌리, 줄기, 잎. 그치. 까먹지 않았네.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두고 패스 넘어갑시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180페이지 내용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다시 원래 하려고 했던 소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소화란 뜻 자체가 뭐야?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분해되는 과정을 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치? 여기서 음식이라 그러는 거, 우리가 먹는 걸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영양분. 배고파서겠지. 배고픈 건 구체적으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야. 그죠? 네. 그래서 봐. 우리 영양소라고 하는 거, 영양소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거야. 영양소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다 영양소야. 독약을 먹는 건 아니잖아. 그지?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 먹겠지. 근데 그 먹는 거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누냐? 먹었을 때 배부르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영양소가 있어. 탄수화물. 알겠어요? 에너지가 생성되는 영양소가 있어.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주 영양소라고 얘기한다. 주 영양소. 이거와는 이제 구분되는 또 다른 영양소는 뭐냐? 먹었는데 에너지는 안 만들어져.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꼭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 알겠어요? 네. 에너지는 생성 안 된. 생성되지 않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 에너지 생성되지 않는 영양소.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부영양소. 라고 뭐 일반적으로는 표현을 해요. 책에는 부영양소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는 것 나와요. 같은데 나와? 부영양소라고? 근데 주영양소가 안 나와요. 주영양소, 부영양소라고 따로 안 나와? 부영양소는 나오는데 주영양소는.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일단은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만들어지느냐, 생성되느냐, 다시 그래서 주영양소에는 누가 있느냐, 이거야. 탄수화물, 단백질, 그치, 단백질, 지방, 그리고 지방. 앞글자만 따서 탄단지라고 표현하지. 탄단지. 탄단지가 주영양소야. 먹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 쉽게 해서 먹으면 배부르다는 뜻이야. 네. 힘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에너지는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 부영양소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있냐? 일단 물. 물 없으면 죽지? 네. 하지만 물 먹는다고 힘이 나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기염류. 그게 뭐예요? 생소한 단어죠. 무기염류. 그 다음에 바이타민. 그건 또 뭐예요? 바이타민은 알잖아. 비타민. 아. 바이타민이 비타민이지. 근데 왜 저렇게 표현해요? 원래 정식 명칭은 바이타민이야. 근데 왜 비타민 됐어요? 발음상 아. 외래어라서 바이타민이나 비타민이나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네. 얘네들은 먹어봐야 힘나는 게 아니야.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 하지만 사는데 꼭 필요한 뭐란 얘기야. 에너지, 그 영양소란 얘기야. 특히 무기염류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끔 먹는 영양제, 홍삼. 뭐 홍삼? 그래. 영양제가 있잖아. 알약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성분 보게 되면 뭐 있어? 바이타민 A, 바이타민 B, 바이타민 C 이런 거 들어있고 그거는 이제 바이타민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 네. 지금 얘기했던 칼슘, 마그네슘 걔네들이 무기염류야. 바이타민과 물을 뺀 나머지가 무기염류입니다. 원소 주기율표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배웠잖아. 네. 그 안에 칼슘 있었지. 네. 마그네슘도 있지.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야. 아시겠어요? 거기 그 수많은 원소들이 다 우리 몸에 필요해요. 웬만하면 필요해. 그렇다고 다 필요한 건 아니고. 헬륨 안 필요하지 않아요? 헬륨은 화학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먹어봐야 우리 몸에서 반응을 안 해. 목소리 변하게. 목소리가 변해!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흡수가 되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기염류라고 하는 게 칼슘 또는 철분 있지, 철분? 네. 철분도 무기염류야. 칼슘, 칼륨, 철분, 나트륨. 우리가 소금,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지. 소금 먹으면 뭐 먹는 거야? 염소와 나트륨을 먹는 거야. 그게 다 무기염류야. 네. 알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부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영양소를 저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구나 라고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주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특징을 정리를 할 겁니다.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기본 특징 정리를 할 테니까 여기 한번 보면서 눈으로 한번 보고 쓰면서 한번 몸으로 익히고 나중에는 외워야 돼. 알겠니? 일단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규모 자체로는 큰 덩어리를 의미하는 거야. 네. 알겠죠? 네. 그러면 탄수화물을 이루고 있는 얘는 물질이고 모든 물질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네. 배웠지? 근데 그 원자에는 종류가 있다고. 네. 원자의 종류를 우리는 두 글자로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단백질은, 지방이라고 하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들에는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단백질이 아니구나. 탄소, 수소, 산소. CHO,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탄산수. 알겠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은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 질소. 질소가 추가돼. CHON. 알겠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한글로 써줘? 헷갈려? C가 뭐였다고? 탄소. 탄소. H가 수소.
O가 산소. 산소, N이 질소. 질소. 단백질에는 질소라는 원소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어. 왜? 왜? 은채가 왜? 아니죠. 탄수화물이요.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 내가 잘못 썼어? 아니 앞글자 하나로 탄산수죠. 아, 탄산수? 오. 밤이요. 탄산수? 오케이. 그럼 얘는 탄산수질이야? 탄산수의 질이 좀 좋다, 나쁘다, 뭐 탄산수질? 지방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탄산수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되셨어요? 예전에는 초초촌 이렇게 외웠다고. CHO, 초. 아. 지방도 초. 근데 단백질만 촌. 촌놈. CHON, 촌. 초초촌.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어. 알겠지? 이거는 구성 원소고요. 얘들아, 들어. 아파. 자, 기본 단위가 있어.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 덩어리가 큰 놈이라 그랬잖아. 네. 근데 이 탄수화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네. 어떤 더 작은 애들이 모여서. 모여서 탄수화물이 된단 말이야. 네. 그 작은 모이는 물질을 기본 단위 또는 가로 열고 단위체, 최소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누구냐? 포도당이야. 포도당. 알겠니? 네. 그러니까 포도당은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보통 육각형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포도당이에요. 네. 요 지금 하나 그린 게 포도당 몇 개 그린 거야? 하나. 하나. 만약에 포도당이 연결이 됐어. 이렇게. 포도당 2개가 연결됐고, 3개가 연결됐고, 4개가 연결됐고, 5개가 연결됐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 있으면 이 전체는 뭐라 그러는 거야?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걸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가 끊어졌어. 그러면 몇 개의 포도당을 그린 거야? 5개의 포도당을 그린 거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 어떤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 쌤! 조금만 연결돼 있어요. 2개만 연결되어 있는 얘는 뭐라고 그러나요? 탄수화물. 엿당. 얘가 엿당이야. 2개만 연결되어 있는 걸 엿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네. 탄수화물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씩만 있을 때는 뭐라 그래? 최소 단위체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어쨌든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포도당이다. 두 번째, 단백질도 단위체가 있어. 단백질의 최소 단위체는 뭐냐? 이름이 아미노스. 아미노산.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은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아미노산은 약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어. 아미노산 종류가 약 20가지. 아미노산이 약 20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있다는 뜻이야. 그런 식으로 번호를 매긴 아미노산 21번, 22번, 23번 아미노산 정도까지가 아미노산이야. 종류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단위체 그림으로 그릴 때 뭐 얘는 내 마음대로 그릴 때 동그라미 아미노산이 있고 세모 아미노산이 있고 네모 아미노산이 있고 별표 아미노산이 있고 타원형 아미노산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아미노산이 쫙 있다고 쳐. 얘네들이 다 다른 아미노산. 하나하나는 아미노산이 맞아. 근데 종류가 다르다는 걸 표현한 거야. 알겠어요? 얘네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쭉. 그러면 이 전체는 뭐라 그러는 거야? 단백질. 이걸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만들어진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성분이 달라도 아미노산의 성분이 달라도 합쳐져 있기만 하면 단백질. 아미노산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도 결합이 돼가지고 덩어리로 돼 있으면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같아도요? 응?
같아도.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지방도 단위체가 있어. 지방의 단위체는 두 종류야. 지방산. 그리고 글리세롤. 글리세롤이 뭐예요? 얘도 분자의 한 이름이야. 지방산도 분자의 이름이고 글리세롤도 분자의 이름이야. 알겠니?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두 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지방, 누가 지방산이냐면 여기 꼬리로 세 개, 요 밑에 그린 얘가 지방산이야. 그리고 위에 짝대기 하나로 그려져 있는 얘가 뭐예요? 글리세롤. 얘가 글리세롤이야. 알겠죠? 네. 이게 지방산, 글리세롤. 이게 지방에 대한 내용이야.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성 원소를 물어볼 때는 초초촌이 나와야 되고요. 네. 구성 단위, 최소 단위체를 물어볼 때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영양소에 해당된다고 그랬어? 주영양소, 부영양소. 주영양소. 왜 주영양소라고 얘기를 했어? 먹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중요한 에너지 얼마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겠지. 얘네들 먹었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느냐? 생성 에너지. 정리해볼게. 탄수화물은 1g 먹었을 때, 1g 먹었을 때 에너지 얼마를 대략 4kcal. 그램 퍼 4kcal. 그러니까 1g에 4kcal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단백질? 얘도 마찬가지로 4kcal의 에너지를 1g 먹었을 때 만들어낼 수가 있대. 근데 지방은 얘는 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 9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대. 그렇대. 알겠지? 대량이죠.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대. 그러니까 똑같이 1g 먹었을 때 누가 에너지 가장 많이 만들어내? 지방. 지방이겠지. 그치? 근데 지방 많이 먹었어. 그래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내가 운동해가지고 또는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썼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열심히 지방을 먹었는데 충분하게 에너지를 안 썼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나빠져요. 에너지를 만들어서 태워야 되는데, 쉽게 해서 먹은 만큼 에너지를 만들어서 태워야 되는데, 열내거나 운동을 해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태우질 않아. 그러면 먹은 영양소가 남겠지, 몸에. 쌓이고. 그러면 그거 버려지면 되겠지. 네.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아무 이상 없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 몸은 그러질 않아. 왜요? 우리 몸 어때? 우리 몸은 그래. 얘가 나중에 언젠가 필요하면 쓰겠지. 그러고 저장을 해도. 그게 뭐야? 살찌는 거지. 그래서 먹었으면 태워서 써야 된다. 만약에 먹은 만큼 태워서 쓰지 않으면 뭐 된다? 살찐다. 선생님, 근데 저는 지방 많이 안 먹는데요. 그치?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많이 먹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 아침 먹었니? 점심 먹었니? 저녁 먹었니? 했을 때 물어보는 거, 너 소고기 먹었니?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네. 그치? 밥 먹었니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네. 쌀 또는 빵.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식은 주로 3대 주영양소 중에서 대부분 뭘로 음식을 많이 먹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고. 그리고 실제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많이 쓰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야. 얘를 가장 많이 써. 알겠지? 네. 먹는 것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만 쓰는 것도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써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었어. 어쨌든 얘 4kcal, 그램당 4kcal 에너지 된다 그랬어. 네. 밥을 오늘 한 공기 먹었어. 근데 한 공기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면 상관없지만 한 공기 먹었는데 활동에 의해서 태워진 밥의 양이 한 반 공기만 태워져서 없어진다고 쳐. 그러면 나머지 반 공기에 해당되는 영양소는 어떻게 돼? 저장돼. 근데 탄수화물은요, 몸에 저장될 때 지방으로 바뀌어. 그래서 저장돼. 그러니까 우리가 밥 많이 먹고 안 쓰면 지방이 늘지. 그래서 살찐다, 비만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 뭘 해야 돼? 식단.
안 먹어야 돼. 일단 탄수화물이든 뭐든 간에 안 먹어야 돼. 물도 먹으면 안 돼요. 물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건 최소 숨 쉬고 살 정도의 영양소를 먹으면서 최대한 안 먹어야지. 그걸 식단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안 먹고 운동도 해야지. 야채는 뭐예요? 야채는 탄수화물, 야채도 탄수화물 들어가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들어가 있어. 모든 음식은 다 들어가 있어. 어쨌든 적게 먹어야 돼. 채소만 뭐 죽을 사람도 아닌데 채소 야, 많이 먹으면 그런 얘기를 해. 네. 그러면 살 안 찌려면 풀떼기만 먹으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냥 코끼리. 그거에 대한 반론이 있잖아. 코끼리. 코끼리도 채식주의자야. 그것도 알아? 고릴라도 채식주의자야. 그래요? 고릴라. 그래요? 고릴라 채식만 먹어. 그래요? 풀만 먹어 고릴라. 오히려 유인원 중에 침팬지 있잖아. 침팬지. 네. 잡식성이야. 걔는 풀, 고기 다 먹는다고. 인간도 잡식성이잖아. 침팬지는 사냥해서 동물도 잡아먹고 그래. 심지어는 침팬지는 같은 종족인 침팬지도 잡아먹어. 싸워가지고 영역 다툼해가지고 침팬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이고 죽은 침팬지를 뜯어먹기도 해. 침팬지 되게 포악해. 오히려 생긴 모양은 누가 포악하게 생겼어? 사자. 아니 고릴라하고 지금 침팬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 뜬금없이 사자가 왜 나와? 와이씨. 누가 더 포악하게 생겼어? 둘 다 똑같이 생겼잖아. 고릴라. 고릴라가 훨씬 더 포악하게 생겼지. 고릴라 되게 착해요? 온순하대. 고릴라는 되게 온순한데 직접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 근데 고릴라에 공격받는 경우는 언제냐? 놀릴 때? 자기의 영역권 있잖아. 자기의 영역권에 자기의 허락 없이 침입해서 들어오는데 허락하면 돼요? 일단 경고를 날리지. 경고를 날리지. 그래서 막 달려갔다가 픽 돌아오고 막 위협을 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 내 영역권 침입했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이렇게 위협을 준단 말이야. 그 경고를 받아도 가만히 있거나 계속 침범을 하면 그때 이제 고릴라는 휙 돌지. 고릴라 힘 무지하게 세요. 엄청 세. 악력 같은 걸로 그냥 이게 사람을 만약에 고릴라가 자꾸 팔을 잡아 뜬다. 그냥 찢어져. 그냥 몸이 찢어져. 몸이 그냥 찢어져.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 그 정도의 파괴를 가지고 있어. 침팬지도 마찬가지야. 침팬지도 힘 무지하게 세. 기린은 용병. 갑자기 기린이 거기서 왜 나오냐고. 이씨. 야 갑자기 그 얘기까지 나왔네. 그래서 그치? 근데 진짜 찢어져요? 고릴라 힘 무지하게 세. 근데 그 정도까지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는데 오히려 침팬지는 그냥 무서워. 침팬지 그냥 다가가면 해도 찢어요? 침팬지는 뭐 머리도 똑똑하다고 하는데 고릴라도 머리 좋잖아. 그리고 고릴라도 아마 은채보다 좋을걸? 고릴라 공부하면은 저희처럼 시험 볼 수 있어요? 고릴라 공부하면 시험 볼 수 있냐고? 야 만약에 고릴라가 공부시켜가지고 시험 봤는데 너보다 잘 보면 어떻게 하려고? 인정할게요. 허락해요. 허락해요. 예전에 실험 중에 그런 건 있었어. 고릴라가 이제 사람처럼 성대가 발달되어 있진 않잖아. 그래서 말은 못한단 말이야. 아무리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수어를 요즘엔 수화를 수어라고 하지. 수어를 가르쳤어. 그래서 서로 이제 인간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거 몇 가지 단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그래. 진짜 실험했어요. 그래서 감정도 있더래. 감정도 있어가지고 나 지금 너무 슬퍼.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슬퍼.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뻥인지 진짜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왜 뻥일 것 같아? 야 인간이 무조건 우월해? 그런 고정관념은 그 정도 버려. 되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인간이 그렇게 우월하면 왜 전쟁을 하고 난리야? 그렇네요. 땅 차지하려고. 우월하면은 왜 전쟁을 하고 그것도 나한테 이득도 없는데 통치권자가
공격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공격하고 그러고 있어.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기본적인 생성 에너지는 알고 계시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나?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을 탄수화물을 이제 먹었어.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소화기관에서는 소화를 시키겠지? 네. 그래서 세포들한테 막 주겠지? 네. 그래서 세포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겠지? 네. 그러면 찌꺼기가 남겠지? 네. 탄수화물의 최종적인 찌꺼기는 뭐가 만들어질까? 녹말. 찌꺼기라고 했잖아. 녹말 만들어지는 거. 그거를 한국 분해 산물, 우주. 생성 노폐물이라고 하자. 세포들이 얘네들 다 먹었을 때 생성된 노폐물. 지방. 바뀌는 거예요. 뭐 책 보고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채민아, 생각을 해요? 네. 네. 야, 노폐물이면 좋겠니 나쁘겠니? 나빠요. 근데 네가 지금 뭐라 그랬어? 지방? 지방은 좋은. 단백질? 좋은 거잖아. 네. 우리 몸에 필요한 거잖아. 이게 노폐물이겠어? 아니요. 앞뒤가 안 맞잖아. 네. 그치? 노폐물이면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라는 얘기야, 쓰레기. 쓰레기, 버려지는 쓰레기를 노폐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다 이용되고 네. 탄수화물의 쓰레기는 뭐가 만들어지겠니?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과자를 먹었어. 쓰레기는 뭐가 만들어져? 비닐 껍질이 쓰레기겠지. 아. 이런 거. 탄수화물을 먹었어. 얘가 최종적으로 어떤 쓰레기를 만들겠니? 아. 이게 탄수화물의 쓰레기야.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그러면 물은 또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일정량의 물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남아도는 물은 필요 없어요. 버려야 돼. 아. 단백질의 쓰레기는 뭐냐? 단백질은 똑같아요. 하나 더 추가되나? 하나 더 추가가 돼. 암모니아. 암모니아라는 쓰레기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은. 그 다음에 지방은 쓰레기로 뭐가 만들어질까요? 두개 추가. 알겠지? 네. 근데 봐봐. 물의 분자식 알고 있죠? 물의 분자식 뭐예요? CO2. H2O.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은 어떻게 돼요? CO2. CO2. 자, 봐봐. 얘들아, 쓰레기라는 게 없던 원소에, 그러니까 없었던 원소가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 네. 탄수화물에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면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라고 할지라도 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없던 게 새로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단백질에서는 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지가 이해가 될 거야. 암모니아의 분자식이 뭔지 기억나요? NH3야. 암모니아에는 N이라고 하는 질소 원소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 질소 원소는 탄수화물에 질소가 있어? 아니요. 없어. 지방에 질소 있어? 아니요. 없어. 누구한테만 질소가 있어? 단백질에만 질소가 있었어. 얘 때문에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야.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돼. 알겠어요? 근데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쓰레기가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은 그거 그냥 냅두냐? 아니야. 독성이라 그랬잖아. 네. 얘를 우리 몸은 독성이 없는 물질로 다시 바꿔. 바꿔요. 물로 바꿔요. 요소. 나중에. 요소로 바꿔.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알겠지? 그 요소가 바로 오줌이에요. 아. 그 다음에 지방은 쓰레기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제 이해됐죠? 지방도 구성원소가 CHO잖아. 그러면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도 C나 H나 O로 이루어져 있는 쓰레기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물이 H2O, O와 H가 있고 이산화탄소 CO2, C와 O, C와 O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됐지? 특징들 다 정리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를 했네.
다시 한번. 탄수화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뭐라 그랬어? 포도당. 포도당. 그치.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되면 이름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엽당. 엽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 그리고 이 포도당이 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 10개, 20개, 1000개가 막 결합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그지? 또는 탄수화물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만 탄수화물은 여러 그렇게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 여러 물질의 하나의 명칭인 거고 개별적인 명칭이 뭐냐면 녹말.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얘가 실제적인 얘가 바로 이거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얘네들을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녹말이나 글리코젠이나 셀룰로스 얘네들 다 포도당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란 뜻이야. 세글로스. 셀룰로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거였어요? 어디에 있냐고? 네. 식물이 가지고 있어. 아, 식물의 세포벽 알아? 네. 식물의 세포는 가장 바깥쪽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근데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 그 세포벽 딱딱하단 말이야. 네. 그 세포벽의 성분이 셀룰로스야. 음.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탄수화물이야. 녹말, 탄수화물의 예예요.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때는 포도당 자체를 먹는 건 아니잖아. 네. 물론 포도당이 있어요. 포도당 사탕 내가 먹어본 적 있어. 그건 포도당이 맞아. 근데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그러면 뭘 먹은 거야? 녹말 먹은 거야. 탄수화물을 먹은 거지. 그러면 우리 목에 이제 들어가서 위를 지나고 소장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갈 때 얘네들이 분해가 된다고. 그게 소화 과정이잖아. 네. 뽀개지는 과정을 소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그러면 녹말이 분해가 됐어. 뭘로 분해가 돼? 엽당으로. 알겠니? 네. 엽당이 또 분해가 됐어. 뭘로 분해가 돼? 포도당.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게 소화 과정입니다. 알겠어요? 네. 아직 엽당은 크기가 클까 작을까? 좀 커. 물론 눈에 보일 정도로 크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크기가 크냐 작냐의 기준은 뭐냐면 그 크기가 세포들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작냐 통과 못할 정도로 크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포도당은 세포 사이를 뭐 할 수 있어? 통과할 수 있으면 작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크게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엽당은 세포 사이를 아직 통과를 못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소를 먹었어요. 소화가 됐어요. 소화가 된 게 이제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엽당은 흡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세포 사이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포도당은 흡수가 되나요? 얘가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얘 소화가 되면 엽당, 엽당이 소화가 되면 포도당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글리코젠 셀룰로스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지워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떻게 되느냐? 단백질은 소고기 먹었어. 한우 툭불. 어우, 와. 불맛. 소고기를 먹었어. 단백질 먹었다는 뜻이지. 그지? 네. 근데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 이제. 위 지나고 소장 지나고 쭉 지나가. 그러면 얘도 분해가 되겠지. 네. 단백질이 분해가 됐을 때 이름 뭐라 그러냐? 몰라도 되지만 펩톤이라는 명칭을 써요. 펩톤. 그리고 얘가 또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 뭘로 분해가 된다? 아미노산. 얘가 덩어리가 작은 애야. 최종 기본 단위.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펩톤이라는 물질은 아직 덩어리가 커. 흡수가 안 돼. 알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이야.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펩톤으로, 펩톤이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으로. 얘는 더 이상 소화가 되지 않고 이제 흡수가 되는 거야. 우리 몸 안으로.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은 분해돼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아까 지방 어떻게 그린다 그랬니? 지방. 이게 지방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분해가 됐을 때 모양은 어떻게 되냐? 지방산은 이게 지방산. 네. 모노글리세리드는 일자. 그러니까 원래 얘 세 개가 다 지방산이었잖아. 네. 근데 분해가 될 때는 요렇게와 요 두 개가 분해가 되는 거야.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알겠지? 그래서 쟤네들이 흡수가 되는 거야. 근데 단백질이 분해돼서 펩론이 펩톤. 펩톤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펩톤이야. 아미노산을 모아놓은 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이면 펩톤이 되고 펩톤이 모이면 단백질이 되는 거야. 역으로 가게 되면.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됐니? 일단 여기까지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펩톤을 외워요? 나중에 필요하면 외우도록 할 거고. 자, 다시 한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특징들을 쭉 썼는데 퀴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는 뭐야? 이 세 가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섭취를 해. 가장 많이 먹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되는 영양소가 뭐야? 지방이랑 단백. 얘를 가장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 몸에는 가장 많이 탄수화물이 있어야 될 것 같지? 네. 아니, 탄수화물은 많이 없어. 왜 그럴까? 다 쓰니까 그치. 내가 탄수화물의 특징. 에너지.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얘네들 다 에너지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몸은 어디에 특화가 돼 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만드는데 특화가 돼 있어. 그래서 가장 많이 먹지만 또 얘를 가장 많이 써. 그래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탄수화물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특징 뭐라 그러느냐?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알겠지? 특징 주 에너지원. 그 다음에 단백질의 특징. 단백질? 우리 세포들, 근육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근육을 이룬다. 이것만 이루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요, 여러 가지 작용도 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 기능,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리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리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단백질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생리 기능 조절에 관여한다. 자, 지방.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우리 몸을 당연히 구성하기도 하고, 그지? 네. 지방도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며 생리 기능을 관여를 한다. 생리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것도 지방이다. 단백질 칸이 별로 없어서 안 썼어요. 단백질도 생리 기능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